2008년의 런던, 최악의 폭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망나니 형사 스톤. 짬은 되지만 과격한 탓에 경찰청 요주 인물이었죠. 초콜릿을 달고 사는 그가 향한 곳은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이끄는 장소. 정신없는 술집이었고 화장실에서 발견된 처참한 피해자. 심장이 뜯겨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메시지까지. 스톤은 수년째 이 범인을 추적 중인데 어째선지 그는 범인의 하트비트를 느낄 수 있었죠. 수사 중에 파트너가 범인에게 당했고 그는 반드시 잡아야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백선생 마냥 설탕에 중독돼 버린 스톤. 동료들과도 영 사이가 안 좋았죠. 아무튼 그에게 새 파트너가 배정됐는데요. 스톤과 정반대인 두뇌파 형사 더킨. 그는 스톤이 미리 현장에 가 있던 게 의문이었죠. 서장으로선 최선의 조치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 스톤 앞으로 온 택배. 그건 바로 한입 베어문 심장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 발생. 이번엔 남성의 심장을 꺼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미스테리한 스톤의 분석과 천장 가득한 pit자국, 그리고 의문의 형상. 추리할 요소들이 생겨났는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이빨 모습이었죠. 결국 패닉에 빠지고만 스톤.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더킨에게 이건 그런 놈이 아니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스톤이 향한 곳은 죽은 파트너의 납골묘. 그곳엔 파트너의 부인도 와 있었죠. 사실 둘은 내연 관계였고 스톤은 모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덕에 안심했는지 겨우 잠에 든 스톤. 하지만 이내 또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더킨의 논리적 추리로 윤곽을 잡아갑니다. 한편 범인은 또 다른 타겟을 노리는데 그건 혹시 다행히도 그녀는 무사했고 다른 집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승질급한 더킨. 결국 샷건을 쏴대는 범인과 치열한 총격전 끝에 범인은 도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꺼내가지 못했죠. 도피하며 미셸을 물고 간 범인 때문에 최악의 공황을 겪는 스톤. 파트너가 당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스톤은 범인의 손톱에 당했고 그게 정신적 연결의 원인이었다는 분석. 그나저나 방탄조끼 덕에 살아있었군요. No, I felt the pain, but that's all I remember. 뽀실금을 해버린 스톤은 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를 듣게 됩니다. 피해자의 심장을 먹으며 유전자를 흡수해온 존재였고 마지막 피해자의 심장도 가지러 올 거란 예상. 행동을 보니 이건 절대 인간의 범위가 아니었죠. 두뇌파 더킨도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 속에 살던 스톤은 단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단 사실. 둘은 강력한 무기 파밍을 하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결국 범인은 흑마술을 통해 희생자를 바치며 악마적인 의식을 하려 한다는 결론. 심지어 스톤의 집에도 수작을 부려놨는데요. 그에 따라 심리적 타격을 입은 그녀. 한편 대기 중이던 더킨. 그마저도 습격을 당했는데요. 빈집을 노린 범인은 그녀를 납치해가 버렸고 더킨의 몸에 새겨져 있던 주술 문양, 그건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톤의 파트너가 당했던 바로 그 장소. 상처를 입은 자들은 모두 범인과 연결되는 거였죠. 역시 그곳엔 납치된 미셸이 있었는데요. 스톤을 꿰어내기 위한 수수였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범인. 그를 쫓던 그때 스톤을 덮쳐온 그놈. 타이밍 좋은 기습으로 놈을 공격합니다. 이 와중에 퀴즈를 나누는 두 사람, 그리고 전기찜질로 막타를 치려 하는데 자꾸 할아버지 소리를 내는 악마. 하지만 전기는 통하지 않았고 되려 스톤을 노리는데요. 빈틈을 노린 스톤의 심장 적출 펀치. 피해자들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두 사람. 마침내 악마의 심장은 파괴되었죠. 하지만 과연 끝일지. 이렇게 런던은 찜찜한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1992년작 스톤 스콜피오였습니다. 물바다가 된 런던에서 벌어지는 연쇄 심장 적출마 사건 이야기. 제목부터 보자면 국내 비디오 출시명은 스톤 스콜피오인데 원래 제목은 스플릿 세컨입니다. 찰나의 순간 정도가 되겠죠. 포스터나 썸네일에서 보여지는 빌런의 모습, 정체가 뭔가 아주 궁금해지지만 정작 영화에서는 후반부 쥐똥만큼만 보여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란 뜻이 아닐까 하고 열받은 김에 추측해봅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각본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고 합니다. 5년마다 5명이 살해되는 수십 년에 걸친 이야기에서 시작해 오컬트와 공포 장르가 섞인 이야기였는데 런던 배경에 온난화라는 문제가 섞인 내용으로 점점 변해갔죠. 주연 스톤 역의 배우마저 입김을 넣어 각본 수정을 부탁하는 등 여러모로 누더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약간의 코미디, 형사 콤비, 스릴러, 액션, SF, 공포, 오컬트 등 많은 걸 쓱까버린 결과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빌런의 정체와 목적이 불분명한 게 불만입니다. 외모로 따지면 오토바이 바이저를 쓴 베놈 같아 보이는데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하고 뾰족한 손톱에 어두운 근육질 바디, 영락 없는 베놈이죠. 또 한 가지 크리처의 음성이 영 아쉬웠습니다. 이상한 할아버지 소리를 내는 통에 분위기가 깨졌죠. 지성이 없는 외계 생물로도 보이는 이 존재는 의외로 간교합니다. 주인공과 밀당을 하는지 메시지를 현장에 남겨놓기도 하고 스톤을 킹받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여러 소품을 통해 그를 자극합니다. 심장 택배나 직접 심장 한 접시를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존재는 흑마술과 점성술 등 오컬트적인 요소로 탄생한 악마적인 존재로 추정되는데 입이 젖다구로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정확한 목적이 뭔지 알 수 없는 게 답답할 뿐이었죠. 결국 총알찜질로 장렬한 치호를 맞게 됐지만 이 와중에 부활을 암시하는 물속 부글부글은 정말 제 속을 부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도 물에 잠기는 도시란 배경 설정이 독특했고 안정된 톤과 분위기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요소는 95년 데이비 핀처의 명작 세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하며 흥행에 실패한 스톤 스콜피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엔 개봉 당시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큰 사건의 여파가 컸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토니 메일런. 우리 채널 리뷰작으로는 캠핑 가서 반만 살아남는 영화 버닝을 만들었죠. 주연 스톤 역의 룻거 하우어. 수많은 작품을 찍은 배우지만 블레이드 러너의 로이 베티 임팩트가 참 컸죠. 우리 채널에선 영화 개목걸이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 역으로 등장한 킴 캐트럴 배우. 우리 채널에선 에미가 사라졌던 영화 마네킨의 주연이었고 폴리스 아카데미 1편의 마호니와 썸 타던 그녀였습니다. 물론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만다로 가장 유명하죠. 극중에 처음 등장했을 땐 웬 어색한 가발을 썼나 싶었는데 실제 본인 머리였습니다. 미래 배경 영화라서 특이한 스타일을 한 건가 싶었지만 이 영화 촬영 직전 스타트랙 6편에 출연했고 해당 작품 중에 이런 외모로 등장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계인 커트였다는 것이죠. 곳곳의 설정은 매력적이지만 속 시원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영화 스톤 스콜피오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코미디입니다. 안녕!